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지금 이제 공대생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발명, 그리고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발명이란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발명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발명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목적, 구성, 효과. 이 세 가지가 이제 발명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특이하거나 구성이 곤란하거나 또는 그 작용 효과가 현저한 경우,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야 그 발명이 비로소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목적이 특이한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알려져 있던 물건인데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는 경우, 네, 용도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그 DDT라는 살충제입니다. DDT, 요즘은 뭐 거의 쓰지 않지만은 이 DDT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살충제로서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진 그런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DDT는 그 염료,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 약품이었어요. 그 염색약으로 개발이 된 물질이었는데 이것이 살충제로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실험 결과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물질 자체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목적, 새로운 용도를 발명해낸 것이죠. 이렇게 목적의 특이성이 있을 경우에 비록 기존에 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의 곤란성, A라는 구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B라는 구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일반인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생각을 해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구성의 곤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는 기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또 시계라는 기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특허에서는 선행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도 선행기술이고 그 다음에 시계도 선행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라디오와 시계를 합쳤어요. 그래서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구성을 합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구성을 생각해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서는 그 구성이 곤란한 그런 구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A와 기존에 있던 B를 합쳐서 A 플러스 B라는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작용 효과의 현저성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그 부분을 개량을 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의 선행 기술이 갖고 있던 작용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현저한 그런 작용 효과의 상승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런 펜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펜이 원래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선행 기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구로서 펜이란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펜은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펜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쓸 때 잉크를 이제 이 뭉툭한 곳에 잉크를 찍어서 글씨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요. 글씨도 너무 굵게 나오고 잉크의 소모량도 많고요. 또 그다음에 고르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 펜을 개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을 뾰족하게 앞쪽을 첨단형으로 뾰족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하나 파가지고 그쪽으로 잉크가 따라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모세관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관 현상을 이용을 해서 잉크가 고르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을 이렇게 뭉툭했던 것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얇은 판 형태로 한 다음에 그 판을 만곡 형태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잉크를 머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잉크를 계속 찍지 않아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끝을 첨단형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첨단으로부터 안쪽으로 모세관을 하나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을 만곡의 평면형으로 평면이든 이제 만곡 완만하게 구부러진 그런 곡면 형태의 평면으로 만든
펜촉을 개발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발명은 어떻게 됩니까? 발명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뾰족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안쪽으로 모세관을 구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면을 만곡 형태로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A, B, C의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은 A, B, C라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비슷한 펜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것이 그 특허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형태가 이 특허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구성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면 그것은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발명의 구성 요소가 이 끝을 첨단형, 안쪽으로 모세관, 그 다음에 표면이 곡면, 만곡 형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있는 어떤 펜촉을 만들어 갖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펜촉이 끝부분이 뾰족하고 안쪽으로 모세관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만곡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특허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특허에서는 전 요소주의,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갖췄다는 것이죠. 또는 구성 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만들고 있는 물품이 나의 특허의 구성 요소를 전부 완비하고 있을 때 특허 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허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을 때 특허 침해가 된다. 이것을 구성 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을 살짝 바꿨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런 특허 침해로부터 다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은 그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 요소를 살짝만 변형하는 것으로서 특허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다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건 완비의 원칙의 보완 원칙으로서 균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론. 그 균등론이라는 것은 똑같이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과 균등 범위에 있는 제품이라면 그것은 이제 특허 침해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이 균등하냐 하는 것인데, 균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업계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이것을 우리가 특허법에서는 당업자 또는 평균적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라디오라면 라디오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낮은 지식만 가진 경우도 아닌 그런 중간 정도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 상정을 해서 그런 사람을 당업자 또는 평균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평균적 전문가, 즉 당업자가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균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균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자, 이런 그 운동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기구는 A라는 왼쪽 면과 B라는 오른쪽 면,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면 A, 오른쪽 면 B, 그 다음에 그 두 면을 연결해주는 C라는 이제 A, B, C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허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발명에서 이 가운데 그 연결하는 부분을 못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못이 원래의 발명이고 특허 발명이에요. 그 못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A라는 왼쪽 면, 그 다음에 B라는 오른쪽 면은 그대로 두고 이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을 못이 아니라 볼트와 너트를 사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 특허 발명은 이 A와 B를 연결하는 구성요소 C를 못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 B라는 사람이 이 못 대신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을 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한 것이 특허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구성 요건 완비의 원칙 갖고는 안 되죠. 이 C라는 구성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허 침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균등론에 의해서는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균등은 뭐냐 하면은
이 C라는 요소, 이제 달라진 것은 C뿐이죠. 이 C가 달라졌는데 이 못을 볼트와 너트로 치환하는 것이 그 평균적 전문가에게 용이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균등물입니다. 균등물이 되고 그것은 균등론에 의해서 특허 침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균등론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발명을 실시를 하는데 이 C가 원래는 이제 특허 발명에는 못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아, 저거 갖고 와봐. 그래서 평균적 전문가가 이거 쓰면 되지 뭐 해서 볼트와 너트로 용이하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때 그 못과 볼트 너트는 둘 다 그 어떤 결합수단이죠. 결합수단으로서 균등 범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균등 범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특허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균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상표에서도요, 똑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도 상표 침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발명에서도 똑같은 발명뿐만 아니라 똑같은 발명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똑같은 발명인데 그런 똑같은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 영역에 있는 실시 형태까지도 특허 침해로 보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에서도 똑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대로 표절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범위 내에서 모방을 한 경우도 이제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 이것처럼 저작권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까지, 그 다음에 상표에서는 유사 범위까지, 특허에서는 균등 범위까지를 침해로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내 집에 들어와야 바로 이제 그 내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지적재산권에서는 반드시 내 집안에 딱 들어오지 않아도 상당히 유사한 범위에 있어도 이제 침해로 보는 것이죠. 그 유사 범위를 상표에서는 유사성의 범위까지, 저작권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까지, 또 특허에서는 균등의 범위까지 침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요소로 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 이 중간에 연결하는 부위가 밋밋한 둥근 막대로 되어 있었어요. 특허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그 밋밋한 이 그 기둥 부분에 이렇게 어떤 굴곡을 주어 가지고 손으로 잡기 이제 쉽게 이 악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개량 발명은 A라는 요소는 그대로 두고 있고 B라는 요소도 그대로 두고 있는데 C라는 요소를 개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C에다가 그 원래 있던 밋밋한 그런 기둥 모양의 둥근 원형의 기둥을 어떤 이제 굴곡이라는 D라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요 돌기 이렇게 해서 원래의 특허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되어 있는데 이 개량한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개량 발명은 그 원 발명에 대한 특허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특허 침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량 발명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용 발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개량 발명이나 이용 발명은 그대로 만들게 되면은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특허권자,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원천 기술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원천 기술이죠. 거기다가 어떤 D라는 요소를 개량 요소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용 발명. 그러니까 원천 발명과 이용 발명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용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원천 발명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이용 발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원천 발명에 대한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특허를 받긴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용 발명자는 자신도 특허권자이지만은 그 특허권을 행사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용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원천 기술이 많이 없다.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권 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이제 네 번째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원천 기술이 아니라 이용 발명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 특허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어떻게 침해 판단을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